살을 빼려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남들은 효과 봤다는 방법이 왜 나한테는 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친구는 간헐적 단식으로 10kg 뺐다는데 나는 손 떨리고 어지럽기만 하고, 또 고구마랑 채소가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었더니 배만 빵빵해지고 가스만 차고, 혹은 낮에는 식단 잘 하시다가도 밤만 되면 괜히 배도 안 고픈데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게 다 똑같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살이 찌는 이유가 체질마다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남들이 좋다는 방법을 무작정 따라하니까 내 몸이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20년 동안 다이어트 환자를 진료하면서 살이 찌는 이유를 크게 6가지 유형으로 MBTI처럼 체질 분류를 했는데요. 미덱스 코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6가지 유형을 하나씩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사실 살이 찌는 건 의지력이나 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아직 몰랐기 때문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유형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혈당형이에요. 이런 분들인데요. 점심 먹고 나면 오후 내내 졸려서 일이 손에 안 잡히시는 분, 식사 간격이 4, 5시간만 넘어가도 식은땀이 나거나 혹은 손이 떨리고 허기가 극심해지시는 분, 그리고 목 뒤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피부가 거뭇하게 변색된 부분이 있으신 분, 여기서 나 식곤증이 있는데 하고 넘기시면 안 돼요. 별표 5개 치셔야 됩니다. 이건 단순한 식곤증이 아니라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혈당이 뭐냐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 피 속에 당이 올라가잖아요. 정상적인 몸은 이게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내려가요. 그런데 혈당형은 밥만 먹으면 혈당이 확 치솟다가 뚝 떨어집니다. 이걸 조절해 준 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인데요. 혈당이 자꾸 롤러코스터를 타면 인슐린이 지쳐서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당뇨 전 단계로 가는 신호입니다. 인슐린이 지쳐서 말을 안 들으니까 피 속의 혈당을 처리하려면 인슐린이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는데요. 인슐린은 평소에 혈당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다가 분비량이 많아지면 지방을 저장하라는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결국 살이 찌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형은 혈당을 올리지 않는 식습관이 중요한데요. 이 3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로 탄수화물의 질을 바꾸세요. 흰쌀밥 대신 보리밥이나 현미 같은 복합 탄수화물로. 둘째로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밥은 맨 나중에. 이것만 해도 혈당이 치솟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셋째로 4시간 이상 공복은 피하세요. 혈당형은 굶으면 오히려 저혈당이 와서 폭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식욕형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하거나 짜증날 때 단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으로 기분을 달래시는 분들이죠. 과자나 빵, 치킨, 야식을 한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고 끝까지 다 드셔야 되는 분, 그리고 다 먹고 나면 강한 죄책감을 느끼는데 며칠 뒤에 또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되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하고 자책하시는데요. 그런데 아닙니다. 절대 의지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뇌의 도파민 보상 회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도파민이 뭐냐면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인데요. 식욕형은 뇌가 거짓말을 합니다. 먹어야 기분이 좋아져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배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허한 거예요. 배가 부르라고 먹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아지려고 먹는 거죠. 그래서 식욕형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끊어낼까요? 음식 말고 다른 보상을 찾아주셔야 돼요. 산책이나 음악, 영화, 드라마, 반신욕, 뇌한테 음식 말고도 기분 좋아지는 방법이 있다는 걸 새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환경을 바꾸세요.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치우시고요. 배달앱도 지우세요. 의지로 참는 게 아니라 애초에 손이 안 닿게 만드는 겁니다. 의지력을 시험하지 마시고 환경을 설계하셔야 돼요. 제가 환경 설계에 대한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위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세 번째는 대장형이에요. 이런 분들인데요. 채소나 고구마, 콩류 같은 식이섬유가 많은 걸 먹으면 가스가 심하게 차고 배가 빵빵해지시는 분들이죠. 밀가루나 유제품을 먹은 다음 날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몸이 무겁고 피곤하신 분, 변비랑 설사가 번갈아 오거나 배변 후에도 잔변감이 자주 남으시는 분들, 여기서 이상하다고 느끼셔야 되는데요. 건강하라고 먹는 채소인데 가스가 찬다. 그게 함정이에요. 다이어트에 좋다는 채소 고구마를 열심히 드셨는데 가스만 차고 배가 빵빵해진다는 건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예요. 우리 장 속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 균형이 깨지면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킵니다. 소화가 안 되면 영양소 흡수가 안 되고요. 결국 대사까지 떨어지죠.
아무리 좋은 연료를 넣어도 소화기관이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채소를 무작정 끊으시면 안 되고요. 먼저 내 장이 싫어하는 음식을 찾아야 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2주 동안만 꼼꼼하게 음식 일기를 써보세요. 뭘 먹었을 때 속이 안 좋았는지 적는 거죠. 2주만 기록해보면 내 장이 유독 싫어하는 음식이 분명히 보입니다. 범인부터 찾고 장 건강부터 회복시키는 게 순서죠. 자, 여기까지 3가지 유형 봤는데요. 나 여기 2개 해당되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 한두 개는 겹치게 돼요. 지금 잠깐 나온 유형을 한 화면에 정리해 드릴게요. 3가지 먼저 캡처해 두시고요. 이제 나머지 3유형 보면서 내 체질을 완성해 보세요. 4번째는 염증형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나 눈두덩이, 손이 붓고 저녁에는 양말 자국이 깊게 남으시는 분들, 살이 찐 거랑 별개로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붓는 느낌이 자주 드시는 거죠. 그리고 튀긴 음식이나 가공식품, 야식, 술을 먹은 다음 날엔 얼굴이 확 붓고 컨디션이 뚝 떨어지시는 분들이에요. 붓는 거랑 살찌는 거랑 다른 거 아니야?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다릅니다. 근데 염증형은 이 둘이 같이 와요. 왜냐하면 몸 안에 만성 염증이 깔려 있기 때문인데요. 염증이 뭐냐면 우리 몸에 불이 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불씨가 계속 꺼지지 않고 몸속 곳곳에 붙어 있는 거죠. 이 염증 때문에 순환이 문제가 생기고 몸이 붓고 피곤하고 머리까지 멍해집니다. 이걸 브레인 포그라고 해요. 그럼 이 불을 어떻게 끄느냐? 먹은 다음날 유독 붓게 만드는 음식, 그게 바로 범인이죠. 튀긴 음식, 가공육, 술, 이 3가지부터 줄이세요. 그리고 불을 꺼주는 음식을 늘리시는 건데요. 항염식품이라고 하죠. 오메가3나 강황 같은 거예요. 불을 지피는 음식은 줄이고 불을 꺼주는 음식은 늘리고 이 균형만 잡아도 붓기가 확 빠집니다. 5번째는 수면형이에요. 낮에는 피곤한데 밤 10시만 넘으면 오히려 정신이 말똥말똥해지시는 분들, 자려고 누워도 생각이 많아져서 30분 이상 뒤척이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고 오전 내내 머리가 멍하신 분들, 잠 못 자는 거랑 살찌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굉장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파트예요. 잠을 못 자면 식욕 호르몬이 폭발해요. 우리 몸엔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이 있는데요. 잠을 못 자면 그렐린은 치솟고 렙틴은 뚝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더 배고프고 덜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처럼 우리 식욕 조절하는 호르몬의 밸런스를 100% 충전해야 되는데요. 이 충전이 안 되니까 다음날 몸이 배터리 부족 상태로 자꾸 음식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은 운동보다 잠이 먼저입니다. 여기서도 3가지만 먼저 지켜보세요. 첫째로 무조건 밤 11시 전에 누우시고요. 둘째로 아침에 일어나시면 30분은 햇볕을 쬐주세요. 햇볕은 꼬여버린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춰줍니다. 셋째로 운동할 에너지가 없으면 그 시간엔 차라리 주무세요. 이 유형은 잠이 곧 다이어트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근감소형이에요. 이런 분들인데요. 별로 많이 먹지 않는데도 나이가 들면서 뱃살, 엉덩이 살이 서서히 찌시는 분들, 예전보다 근육량이랑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같은 일을 해도 더 쉽게 지치는 분들, 몸무게는 비슷한데 옷맵시랑 체형이 확실히 무너졌다고 느끼는 분들, 이걸 마른 비만이라고도 합니다. 많이 안 먹는데 왜 찌지? 억울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건 근육이 빠지면서 생기는 일이에요. 근육은 우리 몸의 화력발전소예요.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태워주는 기초대사량, 그 기초대사량의 많은 부분을 근육이 담당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들면서 발전소가 하나둘 꺼지는 거예요. 똑같이 먹어도 태우는 양이 줄어드니까 남는 게 지방으로 쌓이는 거죠. 그렇다고 운동을 빡세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 2가지가 핵심인데요. 첫째로 단백질을 먼저 챙기세요. 체중 1kg당 1.2에서 1.5g, 예를 들어서 60kg 나가신 분이라면 하루에 72에서 99g이에요. 둘째로 하체 근력 운동, 스쿼트나 런지 같은 걸 매일 습관화하세요. 우리 몸 근육의 70%가 하체에 있거든요. 하체만 지켜도 우리 몸 화력 발전소가 다시 돌아갑니다. 자, 6가지 유형을 다 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M 혈당형은 식사 순서랑 탄수화물의 질을 바꾸시고요. I 식욕형은 환경을 설정하세요. D 대장형은 음식 일기로 범인을 찾으시고요. E 염증형은 항염식품을 자주 드세요. C 수면형은 11시 전에는 주무시고요. 수면형은 자는 게 다이어트입니다. S 근감소형은 단백질이랑 하체 운동.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같은 노력을 했는데도 살이 찌는 건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 유형이 뭔지 몰랐을 뿐입니다. 남들한테 맞는 방법을 나한테는 안 맞는데 억지로 따라했을 뿐이에요. 살을 빼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건 내 몸을 살피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부터 읽어주세요. 내 유형이 뭔지 댓글에 M이에요, C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도움되는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영상 끝에 마지막 3가지 체질 정리 화면도 꼭 캡처해 주시고요. 오늘도 변화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화이팅!